알리의 전술적 마크맨인 화이트도 함께 딸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마리하고 베예린 사이에 이 공간은 뻥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트넘에겐 이런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나타난 양팀의 전술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토트넘의 공격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양 윙어들의 위치인데요. 알리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반면 베르바이는 가장 측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우라가 공미 위치에 있는데 알리하고 서로 위치가 종종 바뀌곤 했었어요. 맡은 역할은 누가 오든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알리가 베르바인에 비해 중앙에 있는 이유는 좌우 풀백들의 역할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레길로는 높은 지역까지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면서 측면을 맡아줬는데요. 한강가는 올라오기는 해도 레길론만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중앙에 있을 수 있었지만 베르바이는 가장 측면에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럼 이 구도를 통해서 누누 감독이 노렸던 게 뭐냐? 그건 장면의 흐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레길론이 볼을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레길론이 여기서 뭘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페페가 이미 붙고 있고 얘를 뚫는다고 쳐도 뒤에 베예린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우라가 레길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줬습니다. 덕분에 레길러는 모우라에게 볼을 넘기고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아스날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우라가 볼을 잡으니까 로콩가가 강력하게 마크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역의 상황입니다. 모우라가 압박을 받자 알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죠. 알리의 전술적 마크맨인 화이트도 함께 딸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마리하고 베예린 사이에 이 공간은 뻥 뚫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트넘에겐 이런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만 냅둘 선수가 아니죠. 손흥민은 냅다 이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아마 손흥민이 그린 그림은 모우라로부터 볼을 받은 레길론이 뒷공간을 침투하는 자신에게 즉시 볼을 넘기는 거였을 거예요. 마리가 붙어있긴 했지만 1대1 경합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했죠. 동시에 알리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지금 마리는 당연히 손흥민을 막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와 티어니 사이에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알리는 바로 이렇게 뛰어갑니다. 이러면 손흥민이 볼을 받은 다음에 마리에 의해서 직접 슈팅이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넓은 공간에 있는 알리에게 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손흥민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셈이에요. 다카와 티어니의 커버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토트넘은 이런 식으로 아스날의 수비에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레길론이 그냥 모우라에게 백패스를 하면서 무산됐지만 토트넘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충분히 고무적이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토트넘은 레길론의 오버래핑과 공미의 지원을 통해 알리가 됐든 모우라가 됐든 한 명의 선수가 아스날의 좌측 센터백을 끌어당기고 그 사이의 공간을 손흥민이 침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우측 풀백의 공격적인 도움이 부족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우측 윙어가 직접적으로 노리기엔 힘든 구조였단 겁니다. 오바메양이 노리는 토트넘의 우측 수비 강화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윙어가 하나 이렇게 파고들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스날의 공격 컨셉을 봤을 때 밸런스상으로는 이게 더 옳은 선택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의 공격이 어땠는지를 봐야겠죠. 이 장면에서 아스날의 공격 컨셉을 잘 보여주는 선수가 둘 있었는데요. 여기에 티어니와 반대편에 라카제트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수비시에 4-3-3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는 알리가 약간 위로 올라와 있긴 한데 보통 좌측 중미처럼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토트넘의 압박 라인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이 이상 전개하기는 힘들게 만들었죠. 여기에서 라카제트는 이 지역의 숫자 싸움을 돕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원톱임에도 중원까지 내려오는 이런 플레이는 지난 시즌에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재밌었던 건 티어니의 움직임이었는데 벤 화이트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볼을 잡으면 티어니는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쭉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풀백인 벨레린이나 원톱인 라카제트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는 냅다 크게 방향을 전환하는 패스를 날리곤 했습니다.
이걸로 아스날이 노리는 건 명확했어요. 티어니와 오바메양으로 탄강가를 2대1로 몰아붙여서 기회를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이쪽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볼을 받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티어니가 일찍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오바메양은 굳이 측면에 있을 필요 없이 바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중앙으로 들어가기가 편했습니다. 그럼 이제 티어니가 볼을 받고 이런 식으로 찔러줄 수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아스날은 벤 화이트가 볼을 잡고 올라온다 플러스 라카제트나 로우까지 가담하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이쪽으로 몰리게 만든 후에 반대편의 티어니와 오바메양에게 한 번에 넘김으로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 모습을 보고 역시 아스날의 화이트 영입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화이트는 이런 방향전환 패스에 상당한 강점이 있고 직접 드리블로 돌파하는 능력도 훌륭한 선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날의 컨셉, 이건 여기에 위치한 선수가 볼을 몰고 올라오는 능력과 롱패스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라는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다비드 루이스가 빠진 아스날에게 벤 화이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형의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이 컨셉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이 롱패스를 받는 선수가 제대로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스날의 경우 이건 오바메양이죠. 연계를 위해 종종 내려가기도 해야 했던 라카제트와 달리 오바메양은 투입한 목적이 아주 분명한 선수였습니다. 공격의 마무리를 짓는 역할이었죠. 벤 화이트의 방향전환 패스, 티어니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모두 오바메양이 이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지원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바메양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지난 시즌의 모습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르테타 감독은 이 경기에서 오바메양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고 오바메양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수 기용과 전술 컨셉을 짜는 것은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이 또한 궁극적으론 감독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이건 프리시즌에 치러진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과연 오바메양을 믿고 이 전술을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비슷한 역할을 부여받은 손흥민의 활약상이 아스날 팬들에게는 더욱 쓰라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